구독자 여러분, 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2천만 원대 수입 SUV라고 불리우는 칵투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시트로엥의 칵투스 C4는 사실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한 차량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천만 원대 수입 SUV라고 불리우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2,944만 원부터 시작해서 3,252만 원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2천만 원대 SUV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국내 요즘 소형 SUV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이 차량과 단순히 비교하라고 하면은 좀 편의 장비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좀 제약적인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차량은 푸조 시트로엔 그룹인 PSA 그룹의 소형 크로스오버 SUV 차량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소형 SUV가 점점점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 푸조 시트로엥 그룹인 PSA 그룹에서도 우리도 이제 소형 SUV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차량이 바로 칵투스 차량입니다. 2019년도 1월에 한국 시장에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는데요. 사실 처음 이 차량이 출시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좀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그리고 굉장히 2천만 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두신 차량 중 한 대입니다. 해외에서는 가성비나 유지비,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이 차량만이 갖고 있는 이 컨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점수가 높은 차량이고요. 또 반대로 또 굉장히 점수를 나쁘게 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소형 SUV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출시해서 2018년쯤에 제 기억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고 한국 시장에는 2019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차량이 들어왔을 때는 분리 전조등형이라서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은 좋지만 이제는 현대자동차 산타페, 코나, 베뉴, 펠리세이드 이런 현대자동차 SUV에서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전면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밋밋했어요. 꼭 코나 EV 전기차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 부분이 휑하고 그냥 이 시트로엥의 로고인 더블 쉐브론 로고만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위에 이제 DRL과 이어지는 형상으로 더블 쉐브론 한번 거치고 이렇게 연결되는 전 개인적으로 요즘 푸조 시트로엥이 굉장히 정신 차렸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칵투스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LED나 HID가 아닌 아직도 할로겐 전구를 좀 사용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 차량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전폭 길이는 1730mm로 코나랑 비교하자면 코나가 1800mm로 약 한 70mm, 한 7cm 정도 작습니다. 네, 코나랑 비교하면 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 쿠퍼 기본 모델과 비교하면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1727mm로 사실 미니 쿠퍼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량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니 쿠퍼보다 커 보이고요. 코나랑 비슷한, 어떻게 보면 또 코나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측면 디자인은 이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기 전 이전 모델, 전기형이라고 하죠.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차량 도어 옆에 에어 범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질의 에어 범퍼가 옆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칵투스를 처음 광고할 때 한국에서 이제 마트에서 실수로 이제 카트를 밀다가 쿵 하고 이게 박아도 괜찮다, 약간 이런 컨셉. 그러니까 오너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작은 실수 또한 차량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디자인, 차량 옆
앞에 범퍼가 들어간다, 이런 디자인을 넣은 차량이 제가 알기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격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기존 그런 범퍼가 너무 좀 부담됐는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이런 범퍼 윗부분이 아랫부분으로 들어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크한 컬러 칩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포인트로 다소 밋밋했던 느낌을 조금 살려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휠은 17인치 다이아몬드 알로이 휠이고요. 자,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상위 옵션 3,200만원짜리 옵션이고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16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칵투스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면 이제 C필러에 이렇게 칵투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특이한 점을 뽑는다면, 사실 이건 실내에서 얘기해야 되지만 실외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단점이라고 많이들 꼽으세요. 네. 근데 이 윈도우가 수동입니다. 수동이고 윈도우 버튼이 없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절대 내려가지 않고 그냥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쿠페형, 네,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윈도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는 게 답니다. 예, 이래서 사실 2열에 누군가 이 문을 이렇게 놓고 내리면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이렇게 뒤에 가서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단점 아닌 단점을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차량이에요. 전장 길이 같은 경우는 4170mm로 코나보다 5mm 정도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폭은 조금 짧고 길이는 좀 긴데, 그 이유는 이게 프랑스 차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이 많기 때문에 폭이 좀 작은 그런 차량들이 좀 많고요.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실내 여유 공간과 트렁크 공간에 좀 여유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니쿠페 같은 경우가 3,982로 사실 코나나 이런 칵투스와 비교하기에는 좀 많이 짧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기형이랑 후기형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느낌을 알 수 있는데,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램프가 이 트렁크 끝부분에서 거의 잘립니다. 잘리고 여기에 에어 범퍼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의, 좀 마스크를 한 도둑놈 같은, 아니면 판다 같은 느낌을 좀 주지만, 그런 에어 범퍼를 아예 빼버리고 여기에 여기에 리어 램프를 이어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쉐브론 로고를 이렇게 가운데에 박아주고 C4 엠블럼까지 딱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렁크는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이고, 안에 공간 같은 경우는 짐이 좀 있는 편이지만, 기본 358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을 접으면 1170리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도 코나와 좀 비슷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칵투스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면 디젤 차량이지만 가벼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칵투스는 일단 공차 중량이 1265kg인데 현대자동차 코나 같은 경우가 1470kg입니다. 약 한 205kg의 무게의 차이가 보여지는데, 사실 동급 크기에 그리고 같은 디젤 엔진인데 200kg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안에 편의 장비를 보시면 왜 200kg가 줄어드는지를 조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량의 한번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로엥 차량을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이라면 시트로엥 차량의 실내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영상만 보더라도 뭔가 되게 웽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칵투스 같은 경우는 수평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계기판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그런 대시보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평평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 스타트 버튼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엔진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데, 일단 소리 때문에 시동은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패들 시프트가 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버튼 같은 경우는 대칭을 잘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대칭을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두고 이 안쪽으로 되게 미세하게 음각 같은 거를 이렇게 주고 있어서 음량, 그리고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계기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딱히 느낌이 전기차라고 해도 될 정도의 되게 엄청나게 심플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트립 같은 경우도 사실 계기판이 아닌 인포테인먼트에서 봐야 되는 이런 조금 번거로움은 있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또 엄청나게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장점으로 보자면 운전하면서 주행 이 앞에 프론트 유리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도만 나오는 계기판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나 뭐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는 좀 이런 심플한 계기판이 좀 아쉽기도 해요. 자, 7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 푸조와 시트로행이 거의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고요. 음악, 그리고 뭐 각종 전화와 블루투스 연결, 뭐 이런 거 안 되는 차도 요즘에 없죠.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오토 플레이가 이제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버튼은 이렇게 딱 5개, 뭐 비상 깜빡이까지 6개 정도 이렇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기어 노브가 버튼식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버튼식이었고 실내가 이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하지만 실내가 조금 다듬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터레인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푸조 308과 동일한 기어 노브를 가지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기어 변속을 할 때 굉장히 좀 수동 변속기 같은 그런, 이게 부드러움이 아니라 수동 변속기 같은 뭔가 살짝 걸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변속할 때 느낌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수동 미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변속 느낌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 주행에서도 이제 주행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변속기가 주는 그런 수동의 느낌, 옛날 푸조 시트로행의 MCP 미션에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MCP 미션은 아니고요. EAT 6단 신형 미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렇게 스포츠 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칵투스를 딱 처음에 타신 분들, 특히 오늘같이 추운 겨울날 이게 열선 시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열선 시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아쉽게도 푸조 308에도 들어가는 이제 마사지 기능 시트가 없습니다. 하긴 열선, 스티어링 열선도 없는데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차량이 아닌가 싶고, 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8.5리터의 용량을 보여주는 글로브 박스가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튜닝하면 플레이스테이션 한 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넓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칵투스에서 가장 자랑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어드밴스드 컴포트 시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2mm의 두께의 일반 폼이 아닌 15mm의 고밀도 폼으로 굉장히 쇼파를 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좀 다른 차량과 좀 특이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국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직물 시트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큰 호응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는 좀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물이지만 고급스러운 소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패브릭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열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2열 같은 경우는 완전 집에 있는 소파를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총 3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내 2열에 앉아보면 레그룸 같은 경우는 이런 시트 형상 때문인지 몰라도 레그룸은 굉장히 좁게 느껴져요. 좁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 코나랑 비교하면 코나가 레그룸이나 이런 실내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칵투스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간들, 1.5L짜리 생수가 2병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공간들이나 이런 수납 공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2열 창문이 이만큼밖에 안 열린다는 이런 점은 굉장히 독특하다 못해 소비자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트로엔 칵투스 C4의 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로 칵투스 C4는 1.5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디젤로 120마력의 30.6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경쟁 모델인 코나 디젤 같은 경우는 136마력의 32.6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 비교로 보자면 한 100cc 낮은 시트로엔이 마력이 막 확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프랑스 차량 같은 경우는 마력을 무조건 높이는 그런 차량들보다는 마력은 조금 낮추고 차가 잘 나간다든가 아니면 마력을 낮추고 연비가 잘 나오는 그런 차량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는 마력당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전기형 그 칵투스 같은 경우는 99마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좀 또 싸고, 상당히 프랑스가 세금이 좀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금은 싸고, 그리고 공간은 굉장히 넓은 차량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해외 수출에 관해서 본다면 99마력? 100마력도 안 돼?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팔렸던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후기형으로 들어오면서 120마력까지 끌어올렸고요. 아마 이게 프랑스 현지에서는 99마력짜리 후기형 모델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행감은 일단 변속기는 별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변속기는 EAT 6단 미션으로 기존 MCP 미션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고, 기존 MCP 미션은 꿀렁꿀렁거리고 되게 수동 변속기 같은 느낌을, 그냥 이건 수동 변속기인데 지가 변속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EAT 6단은 자동 변속기인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초반 출발을 할 때 자동 변속기인데 클러치가 그 수동 변속기에 클러치가 붙을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주행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 변속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약간 이런 쫄깃한 느낌, 그러니까 클러치가 붙을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이런, 그러니까 엔진이 꺼질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수동 변속기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으셨거나 수동 변속기를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의 변속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푸조 시트로행의 EAT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변속 충격도 없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EAT 6단 같은 경우는 MCP보다는 좋아졌지만 EAT 8단 같은 푸조 시트로행 PSA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EAT 8단보다는 조금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속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변속이 굉장히 괜찮아지고요. 가속력 같은 경우는 120마력이지만 꽤 괜찮은 가속력과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거나 아니면 뭐 좀 아쉽다 뭐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자, 이번 시트로행 칵투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이라는 새로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는데요. 서스펜션 안에 2개의 유압식 쿠션을 넣어서 굉장히 고속주행에서는 단단하고, 그리고 저속주행에서는 이제 소프트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미션 때문에 이 차량의 주행감, 저속에서 주행감은 저는 그닥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에 딱 올라가고 IC나 이런 거 빠져나갈 때 조금 속력이 붙은 상태에서 코너를 딱 돌 때는 우와,
놀라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서스펜션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시내용으로 많이들 구입을 하시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 차량을 시내용 주행 차량이라기보다는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으로 장거리를 좀 많이 가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은 시트로엔 칵투스 C4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 편으로 만들려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에 좀 더 추가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로였습니다.